마을 누구나 인터뷰 시간입니다. 꼭 기후나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구나 내가 느끼는 기후 변화 또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는 시간이죠. 누구나 인터뷰.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99 문자나 오늘의 기후 밴드에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의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김경화 선생님인데요. 스튜디오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용인에 살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신다고 소개는 했는데 네. 간단히 자기소개를 직접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럴까요? 저는 2009년 8월 27일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자 김경화라고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구나 했을 텐데 2009년에 내려오셨으면 지금 한 14년 정도? 네, 그렇지요. 벌써 남에서 지낸 지 14년 정도 되셨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 또 일하시면서 느끼는 보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하게 된 계기는 나이가 60고개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이 들어도 뭔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요. 보람이라는 거는 참 누군가의 부모님이 볼 수 없는 뒷모습을 우리가 지켜드리지 않나요? 자녀들은 못 보는 뒷모습을. 자녀들은 못 보지요. 예. 그 뒷모습을 우리가 지켜드리고 참 자녀들을 키우며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져 준다는 참 그런 보람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요양보호사 분들이 정말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신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떠나는 분들의 마지막을 우리가 네, 지켜드린다. 그렇지요. 자녀들도 못 보는 뒷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이 와닿네요. 오늘 오프닝에서도 나이 들어서 계속 할 수 있는 일 얘기를 했는데 자격증을 하나 가지려고 했다. 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좀 힘든 점도 많겠죠, 그 일이.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네. 힘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인간의 기억도 그냥 떠나버리지 않나요? 떠나버리는데 그리고 요양원에 계시는 당신 부모님들도 밖에 계실 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네. 건강한 모습을 벗어나서 참 거기서 거리가 멀리 있을 때 우리 요양원에 들어오시니까 건강했던 그 모습이 아닌 지금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 그 모습으로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요양보호사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를 믿고 부모님들을 우리한테 보냈으니까 그냥 우리를 믿어주시고 내 부모님은 건강하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 지금 현재 건강하실 때 모습을 떠난 모습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 참 우리를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보냈는데 요양병원이나 이 보호사분들께 맡기면서 건강하셨을 때 모습만 기억을 하고 이미 쇠약해져서 오셔서 매일매일 쇠약해지시는데 이제 그거를 보호사분들께 탓하거나 그거는 좀 기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미 약해지신 상태로 오셔서 계속 쇠약해지시는 건데 믿고 맡겨달라는 말씀이 또 자녀분들, 부모님을 맡긴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또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믿고 맡겨달라. 그래서 북에서 내려오셨다고 그랬는데 2009년 8월에 남에서 지내시면서 그래도 이 남쪽으로 오길 잘했다 싶을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북한이라는 폐쇄된 공간을 떠나서 내가 너무 자유롭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자유, 내가 가고 싶은 곳도 자유,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자유. 모든 게 자유롭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일을 하면서 참 내가 등 따시고 배불리 살 수 있다는 게
뭐 큰 부자가 아니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노력하는 것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귀에 탁 꽂히는 게 읽고 싶은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 그러셔서 저는 내려오신 새터민 분들 중에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진 못했거든요. 뭐 새터민 분들을 많이 뵌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말씀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네.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남으로 올 때 참 잘했다, 남으로 오길 잘했다 하는 건 그렇게 자유로움을 느낄 때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래도 뭔가 후회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있으면 또 한가위고 그럴 때는 고향 생각이나 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향 생각이 많이 나지요. 음. 특히 이렇게 추석 되면 그냥 우리 부모님 산소에는 우리 오빠 언니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갈까. 솔직히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갈까. 우리 아버지 엄마는 나를 기다릴까. 그런 생각 참 마음이 아파요. 네. 제가 또 무슨 고향을 떠나는 세월이 너무 기니까 참 부모님 산에 제 손으로 술 한 잔 보드릴 수 없다는 게 참 너무 죄송하고 죄인이 된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네. 여기 네. 역시 부모님이죠. 떠나온 그렇죠. 한가위 하면 또 성묘고 그 말씀 들으면 사람들 중에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북에서도 성묘를 하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북에서도 한가위 때는 성묘를 하고 똑같이 성묘라고 한가위 때는 그냥 이북 사람들은 한가위 때가 그냥 명절 분위기예요. 네. 그 산에 가면 그 한가위 도로도 꽉 메이고 산에 가면 그 산이 사람 구름대를 이루고 있어요. 정말요. 거기에 가족들이 모여서 형제들이 모여서 네. 돈을 아꼈다가 그 차례상을 잘 차려 가져와서 진짜 간만에 맛있는 거 먹고 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죠. 네. 한가위가 북에서도 똑같이 똑같아요. 우리의 귀한 명절이네요. 다들 모이고 아낀 네. 돈으로 큰 차례상을 차리고 이러는. 그 선생님 그 분위기를 약간 바꿔서 이렇게 혹시 오늘의 기후니까 네, 우리가 예. 분위기를 좀 바꿔서 기후 변화를 이렇게 남쪽에 오셔서 한 14년 사시면서 절감하셨을 때가 느끼실 때가 있었을까요? 많이 느끼지요. 네. 한 2년 전부터는 참 봄이 오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봄이 지나가서 여름이 오고 갑자기 더워지고 어느 순간 가을이 여름이 없어지고. 지나서 예. 늦가을이 오고 바로 추워지고. 예. 네. 그 봄과 가을이 오는 그 소리 속에서 참 그 내 마음의 변화도 기분도 좀 전환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네. 생겨요. 그렇죠. 계절의 변화에서 남쪽에 오셔서 한 14년 사셨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 특히 그거를 많이 많이 느끼신다는 느껴요. 거죠. 그러면 북에 있을 때는 혹시 이건 좀 기후 위기와 관련된 거였을 것 같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건 혹시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거. 북에서는 우리가 그 중학교 그 시절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매 해마다 그 식목절 네, 식목이에요. 네. 그때는 우리 중학생들도 산에 나무 심으러 갔어요. 네. 나무 심으러 갔는데 그 90년대 중반에 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부터 되면서. 아예 그게 없어졌지요. 아. 없어지고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을 사정없이 베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개인들이 다 땅을 읽어서 네. 뭐 농산물을 지어야 심고 되니까. 그냥 벌구덩이를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것도 마음 아픈 일이죠. 네. 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그 여러 기후의 변화로 당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었던 거잖아요. 또 세계 정세도 바뀌고 거기서 네.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정말 고생을 하셨던데 고난의 행군 기간에 그때 이제 심어놨던 나무들도 다 베고 거기다가 농사를 짓고 하면서 네. 살림이 훼손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선생님께서 그 북에서는 아무래도 그게 좀 뭐 일상이 그렇게 뭐 낭비하거나 플라스틱을 마구 쓰거나 그러지 않았겠지만 남에 와서 지금 일상에서 혹시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하고 계신 실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방마다 그 장바구니를 넣고 다녀요. 아, 네, 장바구니요. 장바구니를 넣고 그 혹시 뭐 두부를 사거나 네, 뭘 이렇게 배달 용기 같은 거는 다 시쳐갖고 거기다 뭐 커피도 담고 그 뭐 의약품 밴드나 메디폼이나 그 붕대나 네. 이런 의약품도 담아놓고 과일도 거기다 담아서 밥상에 넣고 그렇게 쓰고 있고 될수록이면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걸 안 살려고 노력해요. 아, 네. 선생님 그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거는 여기 와서 그 처음서부터 하셨던 습관이시죠? 예, 여기 가서 처음부터 네. 처음에는 이 기후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제가 편하려고 했지요. 네, 네.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엮고 다니는 것보다 편하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그때 그 장바구니를 가방마다 엮고 다니기를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이것도 또 이제 선생님 또 옛날 생각하시면서 마음 아프실까 봐 못 여쭤보겠는데 괜찮아요. 저희가 그 지지난주부터 계속 추억의 음식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경아 선생님 북에서 오셨다는 얘기 듣고 선생님의 추억의 음식이 뭔지 남쪽에서 그게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제일 추억의 음식은 그 고난의 행군 때 그 시장에서 팔던 그 두부밥하고 인조고기밥. 두부밥하고 인조고기밥 이렇게 네. 그 인조고기밥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콩기름을 짜면 그 찌꺼기가 나오지 네, 않나요? 네. 그걸 가공해서 만든 걸 인조고기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대체육 하면서 비건 채식하는 사람들한테 네, 파는 예, 그 예. 고기네요. 네. 근데 그걸 좀 해먹자면 번거로워서 그냥 먹고 싶을 때는 친구들하고 같이 그 수원에 있는 그 탈북자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네, 네. 거기로 가고 있어요. 인조고기밥이나 두부밥이 먹고 싶을 때는 수원 어디에 있나요? 그 북한 식당이. 그 발달구 교동의 영민의 맛집 영민의 맛집, 그리고 발달구 세지로의 통일 맛집. 통일 맛집. 네. 영민의 맛집, 통일 맛집. 여러분 혹시 네. 검색해서 가보시면 이 두부밥하고 인조고기밥이 있다는 거죠. 예, 농마국수도 있고 북한 음식이 많아요. 제가 또 참 인상 깊은 게 고난의 행군하면 되게 힘들었을 시기인데 그때 먹었던 음식이 추억의 음식으로 남아서 다들 찾아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식료품이 많이 부족할 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드셨나 보죠. 인조고기밥이나 두부밥을. 그때 많이 먹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냥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때 당시는 그 두부밥, 인조고기밥도 사치였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서 내다 팔게 된 경우에는 뭐든지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스스로 개발을 해서 시장이나 팔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게 배급이 된 게 아니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콩이나 이런 걸 재배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들고 나와서 네. 팔았다는 거죠. 네.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를 같이 넘긴 거였네요. 고난의 행군 시기를. 두부밥은 어떻게 만드나요, 보통? 두부를 이렇게 네모난 두부를 절반 잘라서 네. 그 두께를 얇게 해서 네. 물기를 찌어갖고 기름에 튀어요. 네. 기름에 튀어서 그 안에다 밥을 넣고 양념을 맛있게 하지요. 그 양념 발라서 먹는 걸
두부밥이라고 해요. 저는 이 영민의 맛집 통일 맛집에 가서 먹어봐야겠네. 이거는 네, 채식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할 음식이네요. 두부밥, 드셔보세요. 인조고기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아까 남으로 오셔서 정말 좋았던 거는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 SNS 보면서 책 읽는 이야기가 자주 올라와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는 게 참 대단하시다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독서 습관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우리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그 모스크바 그 유학생이에요. 모스크바 네, 유학을 네.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전공은 물리학이었지만 네. 그 러시아에 유학 갔을 때 그 톨스토이 뭐 도스토옙스키. 도리키 네. 그런 차이콥스키 음, 그런 러시아 그 대포들이 그런 문학에 아버지는 너무 좋았대요. 좋았대요. 참 그러니까 북한이란 그곳에서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걸 같은 소련도 같은 사이즈였지만 그래도 약간은 조금 다른 것이었지 네, 않나요? 예, 북한보다. 아버지는 그때 그 문학이 너무 좋아갖고 내가 전공을 차라리 문학을 했을 걸 하시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우리 자식들한테 숙제보다도 그 문학 공부를 더 시키셨던 것 같아요. 학교 숙제보다 시험 공부보다 네. 문학을 읽어라. 네,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시고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읽어도 내가 읽었던 그 페이지에 대한 그 느낌을 그 소감을 꼭 물어보시고. 들으시려고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제일 많이 그 가르쳐 주신 거는 러시아 문학이에요. 물리학자이셨던 아버지께서 네. 모스크바 유학을 다녀오신 분인데 러시아 문학에 대한 네. 러시아 음악에 대한 이런 걸 자녀분들에게 많이 강조를 하셨던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북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시고 남해 와서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 북에서 혹시 인상적이거나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든가 80년대 한 초반쯤 나왔던 책 그 장편 소설 먼 길이라고 있었어요. 1980년대 초반에 예, 북에서 예. 나왔던 장편 소설 먼 먼 길. 길. 네. 근데 그 먼 길도 나왔다가 몇 달 안 있어서 그냥 없어져 버렸지. 금지가 됐네요. 네. 그럴 때 당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새롭네.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지? 네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음, 그 스토리가 지금 우리 한국에서 흔히 사람들이 한국에서 흔히 요즘은 그 뉴스가 되고 있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네. 아버지가 대학교 쓰고 엄마가 피아니스트인데 막 그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아들한테 그 관심을 주지 않아서 아들이 방황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어서 막 그 술을 못 마시는 19살짜리 아들이 술 마시고 엄마한테 지정하면 술 지정을 하면서 도대체 엄마는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는가? 그냥 피아노. 아버지는 대학. 진짜 저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있었지? 엄청 두꺼운 책 됐는데 그 책이 어느 순간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북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 부모 세대에 대해서 네. 이렇게 반항하는 청년을 그렇죠. 그리니까 이게 금서가 됐나 보네요. 그리고 그게 영어도 사랑에 대한 영어가 많이 나왔어요. 사랑에 대한 네. 단어들이. 그 남자친구가 그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 근데 북한은 그때 당시 사랑한다는 표현을 좋아한다는 표현으로 했으니까 네. 뭐 책에서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냥 네, 딱딱하게. 근데 그런 책이 나왔으니까 그게 당연히 좀 금지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궁금하네요. 이게 완전 금지가 됐으면 지금 우리가 북한 관련 서적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 가도 이게 없는 건데 없어요. 선생님의 기억 속에만 있는 몇 달 동안 그게 북에서 없어. 읽었던 단편 소설이네요. 장편 소설이네요. 먼 길.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저도. 선생님 남으로 와서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남미로 와서 제가 감명 깊은 책은
그 콜린 맥컬러의 마스터스 오브 로마. 마스터즈 오브 로마 이거 되게 긴데 이거 어떻게 읽으셨어요? 아, 저 이거 처음에- 끝까지 못 읽었어요. 아, 네. 그러셨어요. 처음에 저는 와서 네. 그 사오미 나나미가 썼던 그 로마인 이야기를 두 번 읽었어요. 시오노 나나미. 시오노 나나미가 예. 썼던 로마인을 두 번 읽었는데 작년 재작년인가 그 어느 분이 SNS에 이 책을 읽은 소감을 올려서. 예, 그러면서 솔직히 너무 비싸서 한 시대 거의 30만 원 돈이 그죠, 돼서 비싸요. 저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어요. 쌀 저도. 엄두를 못 냈는데 예. 아들이 재작년에 군대 가서 자기 월급으로 이렇게 선물했었어요. 한 세트를. 사병 월급 모아서 네. 어머니한테 이걸 선물한 거예요. 선물했었어요. 네. 그래서 읽어봤어요. 저는 너무 이 책을 참 그 뭐랄까 그 야심차고 카사노바 같은 그 매력적인 카이사르 뭐 폼페이스 그 카이사르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던 카토 그때 당시 로마 공화정의 그 아버지라 불렸던 키케로 네. 그다음에 그 마르크스 안토니우스 그 로마 그 역사상에서 가장 격동적인 순간들을 이끌었던 그 사람들이 정말 이탈리아에 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조각상에서 벗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참 이거 작가분이 쓴 책을 너무 잘 쓴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고증을 너무 잘 살린 것 같아요. 마스터즈 오브 로마는 진짜 명작이죠. 한 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도전해서. 네, 선생님 재밌는 게 북에서는 가정,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소설을 인상 깊었다고 꼽으셨는데 남에서는 또 거꾸로 역사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한 책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시니까 책이 결국 일상에서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무언가를 책에서 구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의 독서폭이 굉장히 넓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 아쉽지만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넉넉하게 선생님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걸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겠네요. 참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우리 탈북자들도 그 같은 민족이지만 그 문화와 언어의 차이 때문에 참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요. 네. 그러니까 참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 탈북자들도 이방인이 아닌 한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참 어려울 때 같이 손잡아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김경아 선생님 신청곡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불렀어요. When I Get Old.